성장통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를 전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엉덩이 관절에 물이 차는 일과성 고관절 혈액막염인 경우나 뒤꿈치를 딛지 못해 검사를 해보니 세버병이라는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혈액병인 경우도 있고요. 성장통과 키성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성장통이 있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키성장 그래프를 비교해보니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장통이 키성장과 관계가 없다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뼈가 자라는 속도에 비해 주변 인대나 근육 등이 유연하지 않아 타이트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느끼는 통증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성장통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뼈의 피로 강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의 피로 강도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성장통을 앓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취약해 심리적인 요인도 성장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브루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로 염증을 줄여 통증을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입니다. 아플 때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인 서포트를 받는 경우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성장통은 자기 전과 아침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반신욕을 하면 근육 이완도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긴장도 풀어져 좋은 방법입니다. 성장통은 성장통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성장통이 맞다면 심리적인 서포트, 마사지, 반신욕을 하거나 심할 경우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성장통은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전다거나 활동량도 많고 밥도 잘 먹던 아이가 밥을 안 먹고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면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자세히 보니 붓기가 있다거나 만지면 소스라치게 아파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장통이라고 넘기지 말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진찰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면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